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심각성과 실태에 대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좋은날의 경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준 경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마시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은 마약 범죄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지난해 인천경찰청에서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1,004명으로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는데요. 그중 10대, 20대의 비율이 전체의 4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구매자가 마약을 구매하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진료를 받은 후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거죠. 그런 다음 공원,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펜타닐을 마약처럼 투약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런 10대가 검거되었는데 이때 연루된 청소년이 42명에 달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펜타닐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가장 무서운 점은 펜타닐 단 2mg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펜타닐 중독으로 7분마다 1명씩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입니다. 특히 여고생들은 외모에 지금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약 때문에 지금 중독성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사실인가요? 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 펜터민인데요. 이런 다이어트 약에도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마약의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어지러움, 구토, 발한, 불면,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장 호르몬과 뼛속 골수를 손상시켜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게 됩니다. 또한 뇌에 손상을 일으켜 지능이 낮아지고 정신병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 손상, 불임, 기형아 출산, 탈모와 치아 탈락 등 급격한 노화와 외모의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치명적이죠. 또 마약에 빠질 경우 쉽게 자제력을 잃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약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의 건강이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평소와 다른 학업 태도를 보이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용돈을 자주 요구한다거나 금품갈취 등으로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경우, 또 반대로는 갑자기 큰돈이 생겨 명품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런 징후를 보인다면 마약의 투약, 구매, 판매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14세 이상의 모든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로폰이나 마약은 유통하거나 투약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마를 유통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와 투약을 동시에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의 경우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세네요.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재범률이 높고 다른 2차 범죄를 야기하거나 추가 피해자를 만들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마약이 무서운 점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험한 마약을 SNS로 구매하면 검거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에는 마약을 구매할 때 익명성이 보장된다며 절대 단속되지 않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대부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검거되고 있으니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마약을 투약한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도 있고요. 경찰뿐 아니라 중독상담, 치료기관으로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1899-0893으로 전화하시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원한다면 신변 보호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자신과 주변인까지도 도울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약 은어를 검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마약 총알 배송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약물을 권유하지 않는다. 자, 오늘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더 심각성을 인지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그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1회에 걸쳐 호기심으로 투약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